네, 반갑습니다.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자, 하루 쉬었는데도 토요일이에요. 아, 좋습니다. 날씨는 조금 추워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다음 주에 경칩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바람이 불고 네, 날씨가 추워졌다 하더라도 금방 또 네, 봄 기운에 녹아들게 되겠죠. 자, 편안한 휴일 잘 즐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종목 진단 시작합니다.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 뉴스 테마, 그리고 인기 검색 이렇게 해서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기술투자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아, CJ, CGV,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요놈이 최근 들어서면서 자꾸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어요. 네, 지난 목요일에도 급등세를 좀 보이면서 분위기 좋았고요. 추가 상승 여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왜 올라가느냐,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종목이라고 또 이게 구분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아시죠? 인터넷 연결 없이도 뭐 전자기기 안에 그 AI 칩이 내장이 돼가지고 그쪽에서의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거죠.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문서 볼 때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엑셀이든 워드든 또는 PDF, 특히 PDF 같은 거 보실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이 또 있긴 있잖아요. 그걸 쓰시는 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폴라리스 오피스를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요건 이제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죠. 요즘에는 근데 옛날하고 좀 달라져서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광고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돈 내고 광고 없애라 뭐 이런 그 유도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쓰는 거 아니니까 광고 한 번씩 보면서 보시면은 충분하실 것 같아 생각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온디바이스 AI 오피스를 공동적으로 개발했다. 누구하고요? 네,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진행이 된 모습인데, 사실 이 AI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뭔가 솔루션이 좀 더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이런 그 문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가 된다면 AI 기능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꾀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세계 처음으로 개발된 온디바이스 AI 기반 문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아닌 패턴인데도, 이 소프트웨어 쪽인데도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는 일단 1차적인 상승이 연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짝 들어왔다 다시 움직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2023년도에 계속 상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추세는요, 뭐 제법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0원짜리인데 7,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약 700%, 9,000원짜리 보시면 9,000% 올라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네, 9,000%가 아니라 900%죠.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건데, 지금 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평선의 간격이 어때요? 정별이 쫙 벌어지거나 그런 모습 아니죠. 이격도가 쫙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장기적 관점 보게 된다면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뭐 이런 간격도가 아주 일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상향 패턴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자, 월봉이나 주봉상에서 모습도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격이 좀 벌어지게 되면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서 꺾이려고 하더라도요, 정배열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렴을 통해서 역배열을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과정이 전혀 나타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아래쪽 지지가 있다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몸통이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몸통 절반 정도 잘라보세요. 그래서 7,500원에서 7,4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월요일날 주가가 만약에 조정
조정을 받더라도 7,500원대 이상에서 놀고 있다라면 팔 이유가 없습니다.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7,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에 또 지지선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세가 이미 많이 올라오긴 해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데려가기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매수도 그냥 딱 잘라서 본다라면 지금 뭐 7,000원 아래쪽이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AI 관련한 부분에서의 산업 군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고요. 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엮여서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당분간 강세가 더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는 추격하면서 따라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7,000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가 좋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7,000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매도를 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지만 잘 해주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이 종목은 홀딩 전략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기술 투자 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인 관련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 매도 물량 좀 나온 부분도 좀 그렇고, 다른 코인 관련주들 움직임들은 그게 썩 훌륭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이거는 조금 덜 나왔다 생각될 수 있겠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두나무 관련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 거래소 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나쁘지 않긴 한데, 글쎄요. 일단 매물대에 대한 저항도 상당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주가가 내려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갭상승한 부분을 지켜주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지선 라인 때는요, 지금 직전 고점 라인 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000원 정도. 이 정도 보면은 거의 한 6, 7% 이상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과매수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매수에 대한 조정들이 얕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제 과매수 들어가고 조정이 얕게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좀 괜찮겠습니다만, 만약에 늘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진 상태잖아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늘어지게 되면 좀 부담스럽죠. 여기다가 기관들 매도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한 섹터에서는 일단 지지선만 잘 지켜주면 돼요. 지금으로서는 9,000원대 이상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홀딩만 잘 하시면 되는데, 매수를 들어가긴 조금 어렵습니다. 매수는 지금 한 단계 더 올라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매수는 당장 서두르실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은 9,000원 이상에서 보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000원부터 여기 8,500원, 600원 정도까지가 지지선 역할 강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어떤 대단한 악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크게 밀릴 일은 없어 보이니까요. 그렇게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여요. 다만 매물에 대한 부분들, 또 관련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그다지 썩 훌륭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밀릴 수 있는 단계로, 즉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움직일 수는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 권장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홀딩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 볼까요? 기아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시총이 50조가 넘어갔는데, 50조 처음 넘어간 거죠. 지금 사상 최고가 찍은 거죠. 사상 최고가 찍으면서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종가 기준 또는 장중 기준 다 사상 최고가고요. 자동차가 아주 신났어요.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면은 인기 있는 자동차, 뭐 디자인 좋다, 뭐 잘 팔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약간 괘씸하다 생각할 정도로 물량이 잘 팔리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현대차를 뛰어넘는 그런 시가총액의 어떤 역전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자, 이 행진이 계속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지나갔어요. 배당락이 지나갔지만 기아는 이제 3월달, 이번 달 20일인가요? 여기에 배당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실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배당락이 남아있는 것들, 근데 특히 기아는 기말 배당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기말 배당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 먼저 매도를 좀 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죠. 뭐 저는
가격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지만 이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격도가 좀 벌어진 상태라서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일단 가는 건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매수를 하고자 한다라면 충분히 조정이 들어가 줘야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를 본다라면은 이 데드크로스가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를 그냥 박스권을 해서 넘어간다라면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지선이 12만원대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거나 또는 배당락을 받으러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생겨나게 된다라면 주가가 다시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5일과 22선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매도 압박이 커지게 되는 거죠. 주가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2만원 또는 11만원대 또는 그 아래쪽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지선 단단하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하세요. 지금은 뭐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홀딩만 하시고 매수는 지금 들어가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뭐 상승 추세 따라가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만 네, 신규 매수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매수 포인트가 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CGV 볼게요. 오랜만에 반등세 쭉쭉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만원 정도까지는 가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유상증자로 인한 어떤 주가 하락이 일어났었던 그 시점 전에까지 돌릴 것 같은데 많이 오르면은 한 11,000원 정도 뭐 더 욕심내면 한 12,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단 시작점이죠. 자, 이런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횡보가 계속되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라인 때 보시면 넘어가는 패턴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신다라면 여기 위쪽 라인 때가 지지선이 됩니다. 5,800원 정도 시점이 매수 포인트가 되죠. 요즘에 영화관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쳤었죠. 1000만 관객. 그 다음에 지금 파묘라는 영화가 또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묘는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꼭 보시고요. CGV 가셔서 팝콘, 콜라 이런 것 많이 오징어 이런 거 사서 좀 많이 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약간 무서운 거 있어서 공포영화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무서운 정도는 아니니까 아주 재밌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영화관에 가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극장에서 볼래 이런 거 사운드가 다르잖아요. 화면의 몰입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다, 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이런 종목군들은 좋아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유상증자도 다 마무리돼서 차입금도 줄었죠. 지금 부채비도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올해 실적 기대감도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화관에 이제 사람들이 발길을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 그동안 영화비가 비싸요 어째요 논란이 많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영화비 깎아준 거 없잖아요. 뭐 물론 멤버십 할인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매출 증가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일어날 것 같다 판단되죠. 자,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구간 정도까지의 주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지 잘 하시고 홀딩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1분기 실적도 봐야 되고 2분기 실적도 봐야 되고 앞으로 성장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야 만원까지 바로 직행하자 이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 대신에 서서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해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쪽에 가까운 곳에 또 저항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조정 들어오고 또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비슷하게 하는 게 뭐예요? 강원랜드 같은 거죠. 강원랜드도 실적 증가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 내려가다가 반등 또 들어왔다가 저항대 반등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뚫고 넘어가면서 또 저항대 들어오고 다시 움직이는 그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 관련한 리오프팅 관련한 종목군들은 시간 두고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일단은 홀딩입니다. 네, CGV는 그대로 홀딩 잘 유지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5,800원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도 라인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짐 싸고 있잖아요. 네.
나 우리는 코스피로 넘어갈 거야. 자, 코스피로 넘어가면 좋은 점이 뭐예요? 뭐 물론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지만 공매도가 못 건드리죠. 공매도 다 환매해 줘야 돼요. 그 공매도 환매해 주게 되면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는 거고, 또 코스닥을 버리고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목을 많이 안 받을 수도 있죠. 물론 주목을 많이 안 받으면 뭐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중간한 위치에 끼어서 네, 적당히 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들어와요? 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 자, 코스피로 들어왔으니까 네, 새로운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2차전지 쪽에서 뭔가 살짝 풀리기만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로 넘어간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코스피로 간 사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다지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꼭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간다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이평선이 좀 애매해요. 포지션이 애매하고요.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 단기가 엮여 있는 그런 골든크로스인데요. 그동안 정배열이었죠. 그 다음에 수렴. 자, 정배열 다음에 수렴 나오면 역배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저항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위에서 누르는 압박이 커지죠. 그럼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배열, 수렴, 다시 정배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에는 업황이 지금은 조금 안 좋은 감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켜보세요.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여전히 저는 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동안 막 올라갔었거든요.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건데 실적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떨어질 일이야? 싶을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줄었어요. 4.7% 정도. 전년 대비 4.7% 정도 줄었고, 영업이익은 0.7% 정도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아니죠. 실적이 아우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애매하네요. 네,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좀 있고 하긴 했는데, 그다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내세울 만큼의 어떤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든 좀 실망하는 모습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바이오 쪽 움직임이 나오게 되거나, 또는 이제 코스닥에는 셀트리온 제약, 이거 끌어다가 같이 합병시키거나 이렇게 된다면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라인은요, 저점 잡은 지 오래됐어요. 바닥권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에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쪽으로 힘이 실려서 들어가려면 뭐 전차군단에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다른 것들이 좀 주춤해야지만이 바이오 쪽에 좀 힘이 실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겠죠. 자, 지금 라인은 박스권 형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평선 수렴 잘 모아놨고 아래쪽 지지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고요. 월요일날 주가 상승이요, 185,000원대 이상으로만 형성되어 준다라면 네, 그냥 유지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은 한 3, 4% 정도 상승 좀 해줘야 되는데, 가능할런지는 일단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힘들이 뭐 3, 4% 정도는 금방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쁠 것 같아 보이냐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5,000원 통과하게 된다면 다시 움직일 수 있겠구나,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당장은 네, 이렇다 할 만한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네,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라인 때보다도 가격을 조금 더 낮춰줘야 되겠죠. 175,000원 정도 또는 170,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조금 신중하고 천천히, 그 다음에 보유는 굳건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유를 그냥 꾹 잡고 가시는 것은 지금으로선 셀트리온한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뭐 실적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네,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6종목 말씀드렸죠.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기술투자, 기아, CJ, CGV,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까지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들 대응 전략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2월달
종목군들, 네, 수급 동향 파악해서, 네, 내일 종목 진단 또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